콜드콜을 하지 못한다? 뭐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키면 바꿔달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게 문화를 만드는 거. 헐떡거리시거나 막 지하철 소리가 막 나요. 고민이 된다? 저한테 그냥 커피챗 요청 주십시오. 우리 팀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성적이 잘 나와서다.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 분들의 모든 사람들 인터뷰하는 스마트 셀링의 고상혁입니다. 그리고 저희 게스트로 이번에 채널 쪽에 클로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로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유튜브로 오며 가며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올인원 AI 상담 솔루션 만들고 있는 채널톡에서 인사이드 세일즈 팀 리드를 하고 있는 클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클로이 정말로 모셔오고 싶었는데 거의 몇 개월 걸렸죠. 너무 감사하죠. 기회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이가 왔기 때문에 이제 클로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네. 오늘 그런 시간, 이 클로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헤치십시오. 그럼 클로이가 그러면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네.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사실 되게 일반적인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그 IT 솔루션 업계에서는 되게 많이 불리우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SDR이라는 업무고요. Sales Development Representative라는 업무를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인 잡은 하나예요. 저희는 영업 기회를 만드는 그 팀이고요. 보통 시장에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아웃바운드 하는 조직은 BDR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인바운드 하는 조직은 SDR이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저희는 통칭해서 그냥 SDR이라는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고 그 팀이 소속되어 있는 팀 이름이 인사이드 세일즈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드 세일즈 팀 안에 SDR이 이렇게 있는 거군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SDR이 하고 있는 업무와 소위 말하는 영업사원분들을 이제 AE라고 부르잖아요. 그 SDR과 A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그 역할이 달라요. 네. 쉽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이전에 그 보통 풀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영업 방식은 처음에 내가 영업 기회를 잡아서 이제 설득해서 클로징이라고 부르는 돈까지 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사이클을 다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SDR은 영업 기회만 만들고요. 그래서 A에게 부어줍니다. 그럼 A는 그 미팅을 수행해서 설득하고 돈을 내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의 딜을 만들 때 둘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되게 협업이 중요한 포지션이겠네요. 호흡이 엄청 중요하고 네, 굉장히 친해야 됩니다. 네,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얘기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뭐 뒤에서 뭐 하나씩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SDR이라는 그 개념이 좀 되게 낯설 개념이라서 그쵸. 그쪽을 조금 더 좀 여쭤볼게요. 그 SDR이 아까 제가 이야기로는 B2B 세일즈에서 최전선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네네. 이해를 했는데 이게 그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전체 세일즈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영향력, 사실 SDR 없으면 시작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미팅이 있어야, 신규 고객이 있어야 미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클로징을 하고 업셀링을 할 텐데 그냥 그 첫 단추를 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그냥 뭐 오히려 만들어낸 그쵸. 사람이죠. 그냥 제일 앞단에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런데 SDR이 없는 조직도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SDR이 없다기보다는 SDR만 하는 조직이 없다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세일즈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SDR 하고 있습니다. SDR 하고 있는데 A도 하고 있고 어떤 조직은 CSM까지, AM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저도 그랬고 그래서 보통 저는 제조사 있었거든요. 네, 제조사 있었기 때문에 다 했죠. 전 마케팅까지 다 했죠. 네, 1인 뭐 거의 5, 6 역할을 네, 하면서 네, SDR은 모두가 한다. 모두가 한다. 네, 모두가 있다. 다만 SDR만 하는 조직이 없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SDR이라는 포지션을 딱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SDR은 콜드콜만 하는 사람이다.
아,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SDR을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는가를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 영업 기회를 잡을 때 보통 IT 음, 셀들 특히나 되게 콜드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표 전화에 그냥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키면 음, 바꿔달라. 한 다음에 미팅을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콜드콜이 되게 주요 전략은 맞아요. 저희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콜드콜이고, 근데 콜드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뒤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시니어로 갈수록 콜드콜 그 외에 어떤 그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콜드콜이 저는 그냥 되게 본질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네, 음, 액션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콜드콜을 하지 못한다? 뭐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 아, 콜을 잘하지 않으면 세일즈를 잘한다는 건 저는 약간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음,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네. 콜드콜만 하는 그 조직은 아니지만 콜드콜이 가장 중요한 조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좀 더 이어가는 질문으로, SDR이 하는 업무가, 핵심 업무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 업무가 근데 이게 이것도 조직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은 그 MQL이라고 해서 마케팅 퀄리파이드 리드를 부어주는 조직이 있고 네. 말 그대로 SDR은 정말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에 전화만 해서 미팅을 잡는 아, 역할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없어요. 리스트가 없고 만듭니다. 저는 근데 이 만드는 게 일단 그마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타겟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음, 시장을 가고 싶어. 그러면 그쪽 시장을 타겟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콜드콜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음, 말로 얘기하면 리스트를 받는다? 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음, 떨어진 시장만 내가 컨택하고 받아져 있는 리드들만 컨택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리스트가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어떻게 편안하다? 약간 많이 저한테 좀 안 맞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음에 음, 액션을 해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그 뭐랄까 어그레시브하게 네, 네. 저희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은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 네, 음, 생각해요. 그럼 말씀하셨던 XDR의 핵심 업무 네, 중에 하나로서 이제 타겟 시장을 우리가 대부분 리서치하고 네, 그것을 우리가 전정할 수 있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고 콜드콜을 하고 미팅을 잡는데 그 미팅을 잡아내는 역할 중에 굉장히 수많은 아젠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렇죠.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SDR이 이제 SDR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SDR은 이제 되고 싶은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SDR이 좀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무엇이 있을까? 음. 뛰어난 SDR이 되고자 하려면은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까?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SDR을 아웃바운드냐 인바운드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개 다 해봤을 때 확실히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뭔가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민해야 되고요. 되게 음, 빨라야 돼요. 재빨리 이제 큐시도 해야 되고 빠르게 음, 전화해야 되고 전화가 닿았을 때는 상대방을 되게 빠르게 공감하는 게 전 엄청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보통 세일즈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고객이 원하는 걸 캐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 사실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 맞아요, 조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아는 그 자세라는 게 생각보다 인바운드 때 엄청 중요한, 모든 세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들어왔을 때 뭔가, 들어오셨군요. 저희 지금 준비한 게 이만큼 있고, 지금 바로 무료트를 시작하시면 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음, 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병원 갔을 때 음, 어디가 아프세요? 네. 음, 그리고 그런 것도 물어봐요, 저희는. 그, 어떻게 저희를 알고 오셨어요? 네. 음, 그런 음, 경로를 파악해서 이런 데서 고객들이 우리를 인지하고 들어오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붕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낼 수 있고. 네, 그래서 음, 웰커밍 잘 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해서 이제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인바운드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세일즈가 리드잘 하는 측면은 똑같은데 달라요.
뭐랄까, 그 세일즈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네.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인바운드 하는 사람, 아웃바운드 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히 뭐 다른가? 라고 하면 아니지만 확실하게 그 성향은 좀 있는 것 같다. 네. 조금 더 그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네. 그 안에서 잘 설득하고 공감하고 그 미팅 자리까지 좀 만들어내는 부분이 인바운드라고 한다면 아웃바운드는 확실히 그보다는 훨씬 더 전투적이긴 해요. 전투적이고 약간의 블럼핑, 재치, 기지,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긴 하죠. 아웃바운드가. 네. 그리고 저희는 기다리면 안 돼요. 아, 기다리는 순간 또 조집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기다리는 맞아요. 순간 또 안 돼요. 그래서 고객을 뭔가 우리가 직접 이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대담함이 좀 필요하죠. 네. 그럼 아까 말씀을 했었을 때 이제 듣는 독자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네네.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공감이라고 표현 쓰시면서 어떻게 우리 알고 들어왔어요라는 건 사실 인바운드로 들어온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아웃바운드를 하시는 분들도 공감이 좀 필요한, 필요하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되게 약간 좀 블러한 단어일 수 있는데 저는 세일즈 할 때 저 누구나 다 세일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 세일즈 하기 진짜 어려운 유형이 있긴 해요. 네. 상대방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케이스. 사실 전화 통화 하나로 그 상대방의 목소리, 톤, 주변 소리, 그 사람의 뭐 높낮이, 그 사람의 뭐 단어, 쓰는 단어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상대방의 페르소나를 빠르게 파악해서 잘 이렇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와. 그걸 감지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짜 작은 건데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 대표님, 뭐 대표님이든 누구든 되게 막 헐떡거리시거나 막 지하철 소리가 막 나요. 근데 거기다 이거 피칭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군요. 네.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세일즈 역량이나 뭐 스킬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 갖춰지면 디테일이 정말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콜을 다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이 콜을 하면 다 녹음하고 네. 그거를 이게 뭐 다른 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설득했는가. 어려웠던 뭐가 어려웠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다 녹음하고 이제 다시 들어보거든요. 텍스트로도 봐요. 네. 보면 제가 첫 번째 보는 거는 주변의 환경. 아. 이 사람이 내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나.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전화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인가. 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할 아젠다에 공감할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 플러스 전화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판단해서 이제 피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파헤쳐 보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이제 그 환경, 통화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인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통화가 불가능한 환경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런 환경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우리가 다른 액션들을 취하는 건 또 공감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우리가 설득의 대상인가는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만약에 그분이 이제 전화를 대표번 했을 때 받는 분이 네. 의사결정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자를 바꿔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의사결정자가 아니고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그 아젠다에 그 아젠다를 우리가 준다 한들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한테 계속 그걸 강요하는 건 사실 그 사람도 키맨한테 연결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왜? 이거 한다고 내가 뭐가 좋지? 저 세일즈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저 사람이 얻어가는 게 단 하나도 없으면 저는 거래는 성사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화를 거절당했다? 거래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할 만한 명분을 못 준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멤버들한테도 계속 그걸 고민하라고 해요. 아. 전화가 부재중일 때 네. 그럼 뭐라고 메시지를 보낼 거냐. 이게 단순하게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전화 드렸는데 안 받아서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 메시지에 뭐를 넣을 건가. 저는 그게 퀄리티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사람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은 전화 안 받았으니까 문자 하나 보내고 다음에 연락됐어요? 물어보면 문자가 안 왔는데요.
저희 문자도 했고 전화 자기 할 거 다 했다. 근데 음, 답장이 안 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정말 성장하시는 분들은 내가 전화가 안 됐어요. 회고해요. 왜 안 됐지? 그럼 음, 다음 넥스트 기회 전화를 망쳤다면 내가 문자, 메일, 카톡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음, 부재 중일 때 그 사람이 잠깐 내 메일, 카톡을 보더라도 나한테 전화하고 싶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그걸 음, 하는 거에 따라서 메시지가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네. 음. 아, 말씀하신 제 질문에 맞습니다, 맞았나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그 의사결정자를 찾고, 그다음에 그분이 공감할 수 있는 기브앤테이크라는 그쵸. 측면에서 그분들이 보고 반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설득을 이제 네. 콜이 안 되더라도 문자나 그쵸. 카카오톡, 이메일 이런 음. 걸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와, 뭐 전화가 맞다, 뭐 메일이 맞다 이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 뭘 그 사람이 그래서 나랑 그 소통을 했을 때 얻어가는 게 있는 거냐. 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화가 좋은 거는 그걸 가장 빠르게 직관적으로 소개할 수 있고, 네. 상대방의 피드백도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 템포가 빠르죠. 네. 네. 그래서 콜드콜이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와, 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SDR은 정말로 순간의 재치도 필요하면서도 네. 그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도 필요한 것 같고 네네네. 정말로 뛰어난 스킬셋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영업의 기회인 거고 네. 정말로 좀 가치가 확실히 정말로 가치 있는 네. 롤이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되나?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니, 저는 진짜 아닌 게, 정말 말만 할 수 있으면,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저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음, 저는 어떤 조직이든 항상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학생. 음, 선생님도 반에 있는지 모르는 학생. 예, 그건 진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네, 이게 물론 잘 뽑혀서 들어갔지만 처음에 각광받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전 항상.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제 37년간의 인생을 회고해 봤을 때 타고난 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음, 세일즈도 저 맨날 하는 생각이 나한테 맞는 건가? 근데 저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제 전공 과목이 맞는 건가? 아, 근데 사람이 잘하면 맞는다고 생각하고 못하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그걸 하고자 하면 잘하게 됩니다. 그거 진짜 음, 전 세일즈는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음, 사실 내가 콜 하나 하고 회고하고 더 고민해서 메시지 작성하고 이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짜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네, 아무리 역량이 좋아도 이걸 안 하면 결국 뒤처지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콜만 계속 할 거니까. 먹히는 것만 계속 음, 할 거니까요. 네. 음, 잘 못하는 사람은 못했을 때 내가 못하는 걸 회고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하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못하면 막 도움 요청하고 잘하고 싶으니까. 음, 네. 그러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잔기술 느는 거예요. 막 내가 세일즈 막 못하니까 콜을 막 계속 회고해 봤을 때,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나하고 좀 전화 통화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타이밍 좋을 때는 언제일까? 언제일까? 시간은 몇 시일까? 대표님들은 보통 언제 통화가 편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어, 스킬셋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 처음에, 사실 말이 길어지는데,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처음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 한 번은 아, 저희 회사 라운지에서 운 적 있어요. 콜이 안 돼서. 고래 안 돼서. 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거 가지고 울어? 막 우통 나가면 되지 않아? 막 이러겠죠? 근데 네, 저는 그럼에도 그냥 사방이 안 보였던 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것만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나 어떻게 볼지, 음, 위에 있는 상사가 나 어떻게 볼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어떻게 음, 잘할까만 고민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캐치하지 못한 것까지 내 고민을 잘하게 되고 네, 시나리오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더 고민을 많이 한 시나리오 매일 타이밍이나 이런 디테일 달라지니까 결국에 눈 떠보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제가 하고 잘하려고 있고, 막 기를 쓰니까 하고 음, 있고
그래서 제가 SDR 할 때 한참 저희 팀이 처음 구성됐을 때 모든 멤버가 약간 네트워킹 위주의 세일즈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걸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 왜냐면 지금이야 하겠지만 그때는 막 해외 영업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메일로만 막 세일즈 했었고 사람들 전화 통화하는 거 너무 어렵고 내 네트워킹 소개달란 말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아, 나는 세일즈 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SDR 아닌가 보다. 근데 막 멤버들 날라다녀요. 네. 이럴 때 저는 콜드메일 시작했어요. 아, 콜드메일을 컨텐츠 콜드메일 아무도 안 하던 거. 근데 지금까지 왜 아무도 안 했냐면 결과가 바로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고 엄청 외로운 싸움이고 그걸 제대로 가이드 해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마케팅하면서 세일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거를 저 혼자서 50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메일을 주간에 한 번만 보내도 미팅이 5개씩 잡혀요. 그래서 컨텐츠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못하니까 콜을 막 하겠죠. 그러니까 콜드콜 역량이 길러지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멤버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2년이 된 대표님 통해서 소개까지, 네트워크까지 가능해지고, 육각형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너무나 많은 실패와 컴플렉스와 좌절과 평가절하도 많이 받았고, 근데 평가절하라기보다 그때는 평가가 안 좋을 수 있었죠. 네. 못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저의 그 컴플렉스들이 이런 뭔가 지금 매니저까지 좀 도전할 수 있었던 역량을 기르는데 너무 좋은 발판이 됐죠. 와. 저는 지금 클로이 말씀을 하면서 네. 느낀 거지만, 거의 뭐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SDR이라는 롤이 사실 크게 각광받지 못했던 이유나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방법론이나 이런 게 구축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엄청난 고민을 하셔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통해서 찾아가셨던 분들이 정말로 또 달콤한 그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클로이가 해내셨군요. 아직 이제 해내려고. 네. 그러니까 IC적으로 그래서 IC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그 풀타임으로 세일즈 하는 사람은 IC라고 부르고 매니저 영역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풀타임 매니저로 됐지만 IC 할 때 진짜 약간 후회 없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네트워킹도 해봤고 콜드메일도 해봤고 콜드콜도 해봤고 네. 심지어 웨비나도 만들어봤고 세미나도 만들어봤고 네, 여러 가지 다 해보면서 SDR이 생각보다 아까 콜드콜만 하는 조직인가라고 하는 걸 좀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엄청 다양하구나. 엄청 다양하구나. 네, 엄청 다양하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아,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다 시도를 해보고 그 역량을 되게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쌓아가다 보면 오히려 되게 가장 귀한 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평가받는 포지션 될 수 있겠다. 그럼 저는 생각이 들었죠. 이 타이밍에 질문을 하나 좀 바꿔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렇게 이런 SDR 업무를 딱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아니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들릴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사전 인터뷰 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데이터나 AI 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AI는,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 맥락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세일즈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AI가 뭔가 효율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선 세일즈까지 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왜냐면 나중에 AI가 정말 고객과 묻고 답하는 과정까지 좀 자연스러워지면 세일즈도 똑같이 뭐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콜드콜, 콜드메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을 좀 AI가 잘 줄여줄 수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세일즈 메시지 작성하거나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그런 전략을 구상하거나 하는 좀 더 고부가 가치 일들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AI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백오피스와의 어떤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좀 편하게 하는 방식이라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효율화가 돼도 나중에 굉장히 많은 세일즈 조직들이 엄청 편하게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세일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네. 액션수 높아질 거고 결과도 좋아질 거고 하는 상황을 저희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보려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제 클로이가 하시는 작업은 이러한 정말로 세일즈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방법도 찾으신 거고 이 방법들을 이제 더 효율하기 위해서 제어쪽 팀과 네. 이제 제품도 기능도 만들고 있는 거고 네네네. 이렇게 이해되네요. 네,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제품 만들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쓸 걸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채널톡의 모든 기능을 저희 다 써요. 쓸 걸 진짜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애초에 제품을 만들 때 저희 커스터머 드리븐이라는 그 슬로건이 저희한테 엄청 중요한 슬로건인데 고객의 그 소리로 제품을 만들고 그게 곧 저희 입장에서는 채널톡 그 제품을 쓰는 고객이 또 저희 자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정말 시장에서 쓸만한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만족도 높게 쓸만한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려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일즈 이렇게 집착해서 하는 조직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또 되게 또 본태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또 녹아지면 또 시장에도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품팀. 그러면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팀.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근데 사실 이제 클로이가 말씀해줬던 부분은 이제 개인의 퍼포먼스로 이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네. 이때 회사가 좀 이제 SDR을 정말로 우리도 한번 키워보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조직을 만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나 아니면 교육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교육은 사실 있고요. 온보딩도 잘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고, 지금도 많이 개선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마련되어 있고, 저는 그냥 제가 매니저로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거는, SDR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누군가는 예를 들어 컨택 포인트 획득을 되게 잘하는 멤버가 있을 거고, 네. 누군가는 뭐 세일즈 피칭을 되게 잘하는 멤버가 있을 거고, 네. 누군가는 메일을 엄청 잘 쓰고, 누구는 뭐 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무슨 진짜 엄청나게 저항감 없이 막 하는 사람이 있을 거지.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각각의 그 영역들을 뭔가 보통의 조직들은 그냥 그 개개인의 개인기로만 활용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공유 경제로 잘 만들어서 저희 팀 문화가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뭘 잘하면 그걸 잘 다운로드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게 문화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저 사실 그 팀원들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오늘 결과 이렇게 잘 나왔는데 뭐 노하우가 어떤 거 때문이에요? 뭘 좀 더 해보셨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좋다? 그럼 다른 팀원도 한번 해보는 거죠. 같이 해봤을 때 안 나온다? 그럼 이 사람 되는데 이 사람 왜 안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는 차원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경쟁은 당연히 선의 경쟁은 있지만 누군가 대단히 막 혼자만 독식하거나 또는 막 나만 잘할 거야. 약간 이런 문화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서로서로 그런 것들 주고받으면서 좀 더 서로 성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주는 가장 큰 복지?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다닌 회사 중에 가장 오래 다닌 회사거든요. 채널톡이. 저도 몰랐습니다. 3주 만에 진짜 그만둘까 봐 했었는데 4년 다녔거든요. 그게 가장 최고의 복지 중에 하나 저는 동료예요. 훌륭한 동료. 근데 저는 그것도 회사에서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유명하죠, 사실. 네.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플러스로는 인센티브 제도? 네, 그걸로 동기부여도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해주시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그것도 되게 저희가 시장에서 되게 좋은 연봉과 뭐 이런 그런 보상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기준 정말 높아요. 정말 높은 기준. 미팅도 그냥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빡빡한 기준들이 있고요. A가 가져가야만 이제 KPI로 인정되고 일정 조율까지 완료돼야 저희는 1로 카운트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서문에 네. 클로이가 잠깐 언급했지만 A와 그 영업사원과 되게 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도 있는데 그런 분들과 더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데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모든 비즈니스 사이에서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은데 그 고객하고도 막 라포를 쌓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A와도 라포를 쌓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인간적으로 친해진다는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친한 것과 비즈니스적으로 친한 건 다르다. 저는 이것도 기브 앤 테이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A와 친해지는 방법, 좋은 딜 가져가는 거예요. 네, A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는 좋은 딜을 잘 클로징하면 저희 좋아하겠죠. 네.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그게 잘 되는 관계여야 저는 뭔가 정말 친하다. 회사 안에서.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 그 동료들끼리도 항상 그 얘기해요. 우리 팀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 성적이 잘 나와서다. 우린 그만큼 지금 팀 내에서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네. 각자가 그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친한 거다. 그럼 저는 항상 그 얘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본질 지키지 않을 때 난 친하게 만들지 않을 거다. 친해지면 안 된다. 네, 그건 동아리입니다. 네. 너무 좋은. 네, 엄청 되게 엄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네, 저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네. 약간 좋은 딜을 이제 영업 사원분들에게 전달해준다라는 것을 상상해봤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미팅이 딱 잡히면은 미팅 잡혔습니다. 이때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예를 들어서 배경 정보. 이 분은 우리가 설득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은 영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걸로 좀 상상이 됐거든요. 제 상상이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 쓰거든요. 세일즈포스 안에 그 딜을 하나 생성했을 때 네. 반트를 다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어떤 그 현황, 네, 연매출이라든지 뭐 직원 수라든지 이런 거 다 기재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반트라 하면 다 잘 아시겠지만 현황, 니즈 파악, 그 다음에 어토리티가 그 키맨이 잘 앉아 있는가, 그 다음에 타임라인, 우리가 3, 4개월 안에 클로징할 가시성이 40% 이상인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우리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는 3, 4개월 안에 클로징이 될 만한 유효한 딜인가. 네. 그 딜을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채워야만 사실 리드 마켓에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드 마켓이 되게 희한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희는 매일 오전에 이걸 딜을 마켓처럼 거래하는 시장이 열려요. 네. 우와, 그래서 우와. 모든 A, 모든 SDR이 다 매일 오전 9시에 모여서 전날 SDR이 만든 딜을 가져갑니다. 네. 네. 그래서 세일즈포스에 그 모든 기록들을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피칭을 해요. 내가 가져온 이 딜은 어떤 걸 판매하는 곳이고 연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 곳인데 핵심 니즈는 이렇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셀링 포인트라면 이 정도의 객단가로 클로징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져가실 분 있나요? 와. 이 세일즈도 잘해야 돼요. 와.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 퀄리티가 세일즈 퀄리티를 좌지우지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정도의 퀄리티로 피칭을 할 수 있다? 상대방 고객을 굉장히 비즈니스까지 다 딥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정말 SD에 자신감 있게 야, 이 정도 메시지면 클로징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와, 너무 재밌는 시스템인데요? 너무 재밌죠. 네. 처음 들었어요. 리드 마켓.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건가요? 네, 매일 아침 하죠. 그럼 뭐 거의 매일 아침마다 되게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쵸. 네. A들도 이제 보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서로 손들기도 하고. 서로 손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손들면 약간 좀 카드 같은 걸 쓰기도 해요. 저희가 이렇게 A도 가지고 있는 좀 카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베팅하듯이 해서 네. 내가 여기에 조금 더 베팅해서 가져가겠어. 그러면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친하다의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도 여러 번 손들었을 때 S를 선택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객단가와 세일즈 메시지가 이 사람이 미팅 들어갔을 때 그 상대가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음.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어. 다른 사람을. 아, SDR이 선택권이, 당연하죠. 이쪽. 와, 그러니까 막 세네 명이 달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클로징 해주시면 훨씬 더 와, 고객과 잘 맞으실 것 같다. 와, 재밌다. 너무 재밌는 이거는 게임이네요. 뭐 밥 100끼 먹어도 100끼 먹어도 이제 비비지 못하는. 음, 아, 너무 재밌는, 팀 문화, 이거 팀 문화인가요? 이게 시스템, 이게 이미 있는 시스템인가요? 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도 했고요. 내일 아침에도 할 거고. 네, 맨날 있는 시스템이고.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질문을 좀 톱파보면 결국에 채널톡이 뭔가 SDR에 주는 환경. 네, 첫 번째가 동료, 좋은 동료. 네. 두 번째는 이런 성장할 수 있는 사내 문화. 네, 세 음, 번째는 내가 퀄리티를 높여갈 수 있는 약간 이런 시스템들. 아,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와. 제가 채널 쪽의 문화 파트를 따로 빠졌는데, 근데, 와, 근데, 그냥 정말로 이렇게 참을 수가 없네. 너무 좋은 문화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아. 네, 많이 개선할 것도 있고 하죠.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내용은 아마 이제 SDR을 준비하시거나, 아니 커리어적으로 SDR을, 포지션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공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그분들의 질문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좀 상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가장 쉽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SDR로서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혹은 내가 SDR 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중요할 것인가. 아까 뭐 말씀도 있지만 한번 그 내용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DR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근데 그냥 그 열정이 있으시면 됩니다. 열정, 성실함. 열정, 성실함. 네. 이게 되게 약간 좀 뭔가 붕 뜨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저는 단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네. 막말로 그게 없으면 매일 힘들걸요? 맨날 거절당하는 전화. 매일 막 뚫기 힘든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네. 그럼 그렇게 말씀을 좀 질문 돌려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SDR을 이 어떤 점이 조금 어렵고 그 어떤 점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정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또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그 어려운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사실 진짜 매일 어려운 건데, 이거 저는 모든 셀즈 다 같은 것 같아요. SDR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아웃바운드 SDR 따지면 저희가 그게 근본적으로 되게 지키는 그 코어니까, 일단은 루틴이에요, 업무가. 사실. 근데 그건 세일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A도 미팅하고 클로징하고 연락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런 루틴한 과정에서 내가 이걸 지속할 만한 힘이 필요한데, 네. 그때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걸 함으로써 나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은가? 그 성장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뭔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죠. 사실. 저는 이걸 매니징할 때 진짜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매니저가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고민 되게 많이 해요. 멤버들이 오늘,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매일 똑같이 리스트업하고 전화하고 메일 쓰고 막 그 이 루틴을 가져갈 텐데, 이걸 더 잘하고 싶으려면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까? 더 잘하고 싶은 멤버는 뭐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어떻게 이 커리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도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좀 파헤쳐 보고 싶어요. 일반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일즈포스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는 SDR이 먼저 입사할 때 다 SDR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A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널톡은 어떠신지. 채널톡은 이게 채널톡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제가 그냥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팀에서 8번 바뀌었습니다. 제 팀이. 처음에 원래 A로 입사 예정이었는데 네. SDR이 없어서 한번 SDR부터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팀에, 근데 세일즈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뭐 SDR, 콜 하고 들어갔죠. 네. 그 SDR, 9번 SDR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3주 만에 보시고? 네? 3주 만에 보시고? 나 3주 만에 막 울고, 막 짜고, 막 이러고, 그렇게 1년을 하다가, 네. 이제 인바운드 SDR까지 하고, A 하다가, 네. 제가 그러다가 이제 웹이나 세미나 이런 만드는 기획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들 다 MQL인데 우리 회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왜 없지?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냥 하자. 그래서 그때 웹이나 세미나를 잘 만들어서 그때 채널콘이라는 컨퍼런스를 리드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유명했잖아요. 유명한가요? 잘했죠. 저도 티켓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객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 1년의 과정들이 네. 결국에는 되게 다양한 영역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뭔가 반드시 SDR 하던 사람이 A를 해야 되고 이거는 관례가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채널톡을 반드시 막 그걸 따라간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그 클로이와 이야기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클로이는 이제 8번의 그런 포지션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SDR 인사이드 세일즈에서 정말로 이제 여기를 딱 끝까지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 배경이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조금 결심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긴 얘기인데 엄청 긴 얘기인데 8번의 과정에서 느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어떤 다른 포지션을 하고 있을 때마다 회사가 저에게 콜을 하더라고요. 그 SDR 한 번만. 그 SC 한 번만. 미팅 좀 급한데 이번 달에 한 10개만 해줄 수 있나? 막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서 무슨 약간 진짜 원심력처럼 계속 이렇게 SDR로 이렇게 불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저는 되게 귀하구나. 이 역량과 경험이 엄청 귀하네. 그걸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뭔가 SDR이 뭔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아가기 어렵구나. 되게 중요한 포지션인데 이걸 바로 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귀한 영역인데 그렇다면 나는 SDR 한번 좀 진짜 한번 베팅해볼까? 그 생각이 처음 들어서 처음에도 저도 주니어였을 때는 난 왜 자꾸 딴 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SDR 만드는 거야? 왜 자꾸 힘든 거 시킨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울면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내 되게 귀한가 보다. 괜찮은데? 막 이러고 있다가 또 다음번에는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강연 기회가 들어왔는데 저희 주변 동료가 이번에 강연 기회가 들어왔는데 내가 리즈닝 파트는 잘 몰라서 혹시 이쪽을 좀 담당해 줄 수 있어요? 시니어로서 그만큼 딱 경험을 쌓아서 강연할 만큼의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연까지 기회가 또 열리게 되고 근데 만나보니까 저희가 막 가끔은 그런 것도 해요. 다 같이 막 세일즈 하신 분도 불러가지고 고민이 뭐냐. 다 리드젠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리드젠이란 키워드가 그냥 엄청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거를 왜 시장에서는 지금 막 주니어만 채용을 하지? 그러니까 주니어도 너무 귀하죠. 너무 중요하고 그분들 성장해 시니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시장에 이걸 시니어로서 꾸준히 가져간 사람이 많지 않구나. 많지 않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A로 가거나 다른 쪽으로 가거나 저는 그 커리어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존중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걸 되게 잘하고 꾸준하게 시니어까지 하는 게 시장에서 오히려 되게 약간 중요한 그 포지션이겠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A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와, 그냥 제가 정리해 보면은 클로이는 이제 본인만의 포지셔닝을 잡고 거기서 확실히 남들과 다른 비교 우위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 SDR인 거고 그렇게 그 포지셔닝을 잡으니 오히려 그 가치를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당연히 밖에서도 강요 요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네, 저 너무나 감사한 경험인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막 타고난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다 보니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내가 A를 하면 물론 나는 잘하겠지만 원 오브 A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아,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일단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근데 SDR에서 정말 잘하고 꾸준히 하고 심지어 전 매니저로서 왜 그 가치를 좀 느끼냐면 내가 혼자 했을 때 50개 만드는 사람인데 팀으로 100개, 200개, 2000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이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포지션은 더 귀할 것 같다. 와,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 SDR 뭐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제가 느꼈을 때, 되게 귀한 포지션이고, 뭐, 누구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나의 장점이 꾸준히 하는 거니까, 이걸 그냥 밀어붙여보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SDR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고 하면은 클로이의 사례가 너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근데 SDR이라는 포지션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지션인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도전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커리어를 쌓으면은 정말로 클로이 같은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커리어가 그려지네요. 그쵸. 그렇게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마케팅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MQL을 만들 수도 있죠. 그쵸. 네. 근데 세일즈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그 시장에서의 저는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 B2B도 그렇고 B2C도 그렇고 마케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걸 안 보이는 고객을 안 보고 고객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맞아요.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알기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일즈는 이미 다 만나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만난 서스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풀린다? 저희는 무조건 고객부터 만나요. 채널콘도 저는 기획을 진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어렵고 세일즈랑 너무 다른 영역이다 보니 컨텐츠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채널콘 처음 시작할 때 난항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가 거의 막 진짜 가위 눌릴 정도로. 그러니까 안 해본 걸 했는데 잘해야 되고 리드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기획 잘하는 2명을 붙여주셨고 네. 그리고 추가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세일즈 그러니까 컨텐츠 영역이 뭘까?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는 거. 고객 피드백을 받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만들었던 그거를 다 없애고 기획을 다 없앴어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하는 ICP를 선정해서 물어보자. 저는 하루 종일 전화했습니다. 약간 네. 어떤 세미나를 듣고 싶으세요? 이런. 그렇죠. 근데 세일즈 하듯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 할 때, SDR 할 때 되게 착각하는 게, 많이 물어보세요라고 고객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답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모든 걸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객 인터뷰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얻고 싶은 답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받고 싶다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솔직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AI 상담에 관련된 뭐 하나의 세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객이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해요. 그럼 그럴 때 그냥 물어본다면 저 AI 관련돼서 뭐 세미나 만들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라고 보통 물어볼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저희가 AI 상담이 CS 그 환경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선해서 좀 더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로 세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팀장이 들어보셨을 때 이 세션에 관심이 있냐 없냐 있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있냐 비즈니스에서 이게 어떤 지금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떤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냐 그러면 이 세션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듣고 싶은 어떤 뭐 컨텐츠는 어떤 부분이 있냐 제 세일자지 물어보는 거죠. 야, 네. 너무 좋은 질문들이네요. 그래서 인터뷰가 차원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 고객을 아까 얘기했던 공감,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기획 다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해서 물어보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만약에 정말로 이제 이직을 고민하시면은 SDR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SDR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채널톡이라는 기업에도 되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채널톡이 지금 네. 마침 또 채용을 네네네. 오늘도 진짜. 보고 왔는데 채용 열었더라고요.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약간 어떤 포지션이고 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찾고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그냥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 앞서 아시는 것처럼 SDL 포지션 구하고 있고요. 정말 세일즈로 처음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채널톡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 저희는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저희와 같이 성장에 좀 기운을 얻어 가시면서, 진짜 잘하는 세일즈맨이 되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좀 들어와서 좀 경험하시고, 많이 좀 불러도 보시고,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좀 팀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일즈를 처음 하시던, SDR을 뭐 해본 적이 없던, 뭐 어떤 경험이든 괜찮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왜 세일즈를 하고 싶고, 정말 고객과 함께 좀 성장하면서 내가 세일즈맨으로서 정말 시장에서 좀 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팀에 줄 수 있는 가치는 되게 큰 것 같아요. 다만 확실히 빡셉니다. 빡세고요. 저희는 되게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세일즈는 힘들고 그럴 거면 차라리 저희와 같이 힘들자. 좋다, 네. 좋다. 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채널톡 제가 장담하는데 너무 좋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제가 봐왔던 클로이는 또 너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질문까지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때 만약에 채널톡을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이쪽에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마지막 한마디를 좀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 한마디. 어떤 걸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으면 저희랑 먼저 대화를 하셔야죠. 커피챗 기회도 있나요? 네. 고민이 된다? 저한테 그냥 커피챗 요청 주십시오. 그게 뭐 세일즈 고민이던 아니면 뭐 저희 쪽에 뭔가 입사 지원을 하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던 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 철학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게 채널톡이니까 네. 저랑 편하게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커피챗은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커피챗 제가 링크를 만들어 드릴까요? 좋습니다. 저랑 좀 시간을 부킹할 수 있는 뭐 링크를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뭐 제 메일을 한번 영상 밑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모집인가요? 저희가 뭐 올해까지는 쭉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까지, 그리고 저희가 하단에 남겨둘 링크 혹은 저희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클로이가 커피챗도 해주시면서 이제 채널톡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을 잘 보신다면. 면접을 잘 봐주셔야겠죠? 네. 네,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이미 열려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어땠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제가 처음에 채널톡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와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주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세일즈 되게 힘들지만 열심히 하길 너무 잘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또 기회까지 오게 되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세일즈가 저한테 열어준 길이 엄청 다양하고 큰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널톡의 클로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